이렇게 간편식으로 아침 식사를 대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아침 식사로 꼭 피해야 될 그런 식사 종류가 있는데,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아침 식사로 최악의 조합, 이상적인 아침 식사를 위해서 구성해야 될 조합, 다 귀찮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식사 대용 영양제, 보충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한 30% 정도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고, 청소년기 학생들은 한 50% 정도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복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우리 몸에 이점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그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게 활성되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찌꺼기를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 지방을 태우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다양한 이런 간헐적 단식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게 무조건 낫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웨이바오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발표했고, 이게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 이유로는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점심과 저녁 때 폭식을 하거나 또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성인병의 유병률과 당뇨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심혈관계 유병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복이 맞는 거냐,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를 따졌을 때 전통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이득이다. 특히 성장기 학생에게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어떤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그 노벨의학상을 탄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우리 몸을 청소하고 세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용을 보여주려면 공복을 좀 유지해야 되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조금씩 공복의 이점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공복을 유지하실 분들은 간식을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폭식도 줄여야 되고 칼로리를 좀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관리하실 수 있다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당을 줄여주는 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걸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딱 올라가면서 고양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건 느낄 수 있지만, 점심 식사 때까지 금방 허기가 지고 간식을 찾게 되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금방 지게 되고 또 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찾게 되는 당 중독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당 수치를 낮추고 단백질을 높이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어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당과 탄수화물은 혈중에 있는 당 수치가 높이 올라가는 데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단백질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크까지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구성하고 있는 조합으로 아침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을 비율을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한 5대 3대 2 정도로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칼로리는 한 300에서 400kcal 정도만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런 아침 식사 대용식, 이 중에서 탄수화물과 당으로 극히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 주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조합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일반적인 시리얼입니다. 이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 비타민과 여러 가지를 보강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 다 천연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시리얼 자체는 가공돼 있는 곡류를 바탕으로 당을 잔뜩 넣은 거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칼로리만 채우고 탄수화물만 채우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점심, 저녁 이후에 허기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아침 식단입니다. 이런 시리얼을 되게 저도 좋아하거든요. 먹어보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잘 먹죠. 그래서 한 번 먹는 30g당 탄수화물이 23g, 이 중에서 8g이 당이에요. 그러니까 30g에 23g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지방은 3g, 단백질은 2g이 들어가 있네요.
23g의 탄수화물, 단백질이 2g, 지방이 3g. 10대 1대 1.5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5대 3대 2에 턱없이 부족하다.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 당만 높다. 우유를 넣어도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 식단으로 피해야 될 거. 너무 먹기 편하죠? 실제로 이런 에너지 바를 가끔 먹는 경우도 있고, 저도 고등학생 때 가끔, 아니 종종 먹었습니다. 먹으면 너무 맛있죠? 끈적거리고 달고 견과류가 좀 들어있지만 대부분 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당이 왕창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포만감은 금방 당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고 허기짐을 다시 유발하죠. 우리가 많이 먹는 이 에너지 밥 하나가 51g인데 당이 26g, 탄수화물이 29g. 그러니까 탄수화물 29g에 당이 26g. 그러니까 대부분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이 12g, 단백질이 4g. 이것도 비율을 보면은 탄수화물 29g에 단백질이 4니까 되게 틀어진 조합이고,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 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당 수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허기짐이 사라지지만 2시간이면 거의 떨어지죠. 그래서 2시간 안에 허기짐을 유발하는, 그래서 점심까지 못 참게 만드는, 다른 간식을 먹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수년간 반복되면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공되어 있는 곡물을 사용한, 그러니까 밀가루 사용한 식빵과 딸기잼입니다. 그 식빵에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설탕과 밀가루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되어 있는 곡물이기 때문에 혈중의 당 수치를 확 올리는 게 바로 이런 식빵이다. 그리고 이런 식빵에는 좋은 기름이 아닌 트랜스 지방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식빵 자체는 건강이 되게 안 좋고 전형적인 당덩어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딸기잼까지 발라 먹으면 당덩어리를 그냥 집어넣는 거죠. 딸기잼은 그냥 마트에서 사봤는데 100g당 기준으로 당이 65g이 들어있습니다. 60% 70%가 당이에요. 이거는 그냥 당덩어리다. 아시잖아요? 딸기에도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설탕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든 게 이 딸기잼이기 때문에 당 덩어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방 안 들어가 있고 단백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침 식단으로 최악의 식단이 그런 식빵에다가 딸기잼 발라 먹는 거. 이거 당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식품인 계란 후라이라도 좀 넣으면 좀 낫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다른 빵이나 뭐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먹는 이런 주스입니다. 이런 주스, 착즙해서 만든 주스가 아니고 과일, 농축, 과즙, 액을 넣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한 병에 탄수화물이 24g, 이 중에서 21g이 당이고요. 지방 0, 단백질 1입니다. 따지면은 24대 빵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당 덩어리고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도 안 좋고 당을 확 높일 수 있는 이런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저가형 주스들은 정말로 당만 높이고 허기짐을 바로 유발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고요. 그렇다면은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리얼 같은 경우는 통곡물로 만든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리얼, 요즘에 단백질을 좀 보강한 시리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드시면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에너지바도 이런 곡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단백질이 10몇 g이나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많이 보강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간편식을 몇 가지 좀 찾아왔는데요. 우리 염증 관리하고 장기를 해독하고 부담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아침 식단을 제시한 것 중에서 블루베리 시금치 스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 시금치 스무디는 아몬드 우유에다가 블루베리, 바나나, 그다음에 아마씨를 갈아 넣고 단백질 파우더가 있죠. 유청단백 같은 거, 그거를 한 스푼 넣고 시금치를 적당한 양을 넣어서 갈아 먹는 겁니다. 여기는 단백질, 지방, 양질의 식물성 폴리페놀까지 탄단지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아침 식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인 그릭 요거트랑 견과류랑 섞어 먹는 거. 플레인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와 바나나를 섞어 주시면은 이 조합이 적당한 탄단지 조합을 유지하고 혈중 당 수치를 많이 높이지 않아서 영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 홈페이지에서 이상적인 식단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간편 식단으로는 멸치경과 주먹밥 같은 걸 먹어라. 그러니까 멸치의 단백질, 지방, 견과류의 단백질, 지방, 밥의 탄수화물, 탄단지가 잘 조합되어 있는 조합이고, 일반적인 식단으로는 현미보리밥, 시래기 된장국, 살치구이, 견과 멸치조림, 여기에 우유, 이렇게 학생들을 챙겨주면 좋다라는 이상적인 식단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해 먹어라. 탄단지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 있게 잡아라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적인 아침 식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잡곡밥, 현미류를 기본 세팅을 하시고 달걀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꼭 해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 보충하실 목적으로. 그리고 생선을 넣으면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데 번거롭지만 넣을 수 있으면 좋다. 샐러드,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채소를 넣어서 만든 샐러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먹어라 이런 얘기고, 제철 과일을 조금만 먹어라. 이 정도면은 이상적인 아침 식단이 된다. 이런 걸 넣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찮죠? 이런 것들을 대용할 수 있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가든 오브 땡땡땡의 리플레이스 밀, 식사 대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생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기농 생식은 14종의 유기농 곡류와 씨앗 등을 이용해서 단백질과 다양한 식물성 성분과 탄단지의 기본을 잡아놨습니다. 한 스푼 36g 기준으로 단백질이 20g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탄수화물은 13g이 들어가 있고, 유기농 비타민 B군, 비타민 C, 다양한 미네랄들을 채워놨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가공되어 있는 다른 걸 넣은 게 아니고 유기농, 견과류, 씨앗, 곡류로 구성을 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단백질 위주로 넣은 이런 아침 대용식이,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TV에 나와오는 이렇게 마시는 식사 대용 단백질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구성, 유기농 식품만 활용한 아주 밸런스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침 식단으로 피해야 될 최악의 아침 식단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아침 식사와 이상적인 아침 식사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는 보충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